간밤에 나온 주요 이슈와 포인트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영주입니다. 네, 간밤 올가를 달군 이슈들 들어보기 전에 오늘장 주요 포인트부터 짚어볼까요? 예, 일단 시장에 있어서 오늘장에 나름 국내 시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아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마감한 뉴욕 증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제가 오늘 화상 처음 연결이라 좀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일단 뉴욕 시장 같은 경우 일단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이어진 상황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주위로 보고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다른 지수와의 어떤 연관성들이 서로 엇갈리는 모습들이 좀 벌어진 상황들이죠. 일단 중동 전쟁에 대한 이슈가 다시 중동 전쟁에 대한 이슈가 다시 잠잠해지면서 전반적인 흐름들은 양호한 흐름들을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여전히 낙폭을 키워가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우려를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변동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히 기준점을 잡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중국산 메모리 사용을 허가해달라면서 로비를 벌이는 애플과 이를 저지하려는 마이크론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미국 정부가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애플이 손을 들어주면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라는 과제에 지장이 생기고 또 마이크론의 손을 들어주면 메모리 부족 장기화로 전자제품 등의 물가가 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관련해서도 좀 짚어주실까요? 예, 일단은 서로 애플과 마이크론이 대척점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상황을 놓고 보면 애플 입장에서는 제품 가격을 낮춰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성들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한국 반도체라든지 마이크론을 필두로 해서 미국 반도체를 사용할 경우 현재 지금 애플은 올 하반기에 출시되는 아이폰에 대해서 한국 가격 기준으로 약 40만 원을 인상하겠다라고 예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소비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소비 둔화를 직면한 애플 입장에서 본다라면 보다 저렴한 아니면 보다 경쟁을 할 수 있는 중국산 반도체 사용을 미국 정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비자와 공급자 간의 힘겨루기다라는 양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입장에서 본다라면 중국산 반도체를 애플이 사용하는 특히 이제 애플 같은 경우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거대한 수요처 아니겠습니까? 이 수요처를 뺏기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서로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글쎄요, 미국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예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애플이 이제 미국 정부에 요청한 것을 미국 정부도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쉽게 들어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분간 일단은 디램 가격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제품 가격 인플레이션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미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마이크론 등 우리나라 SK나 삼성전자 같은 쪽들이 크게 부담을 느낄 수준은 아직은 아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쟁 이슈 다뤄볼 텐데요. 미국과 이란 교전이 2주 가까이 이어지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이란도 요르단 등 주변국에 대한 보복 공격을 멈췄는데요. 이 종전 양해각서 붕괴 후 격렬한 공습을 주고받았던 양측이 외교적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 이슈는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예, 아직까지 전쟁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예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포성이 멈췄다라는 것만으로도 유가가 다소 조금 안정세를 찾으면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뉴스들이 주말 사이에 혼재돼서 나왔는데요. 일단은 이란과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도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해서 보면 지금 미국이 이란을 공습함에 따라서 또 이란의 보복 반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막기 위한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재고가 없다라는 측면,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군부의 요청에 따라서 일단은
재고를 만들 때까지 멈췄다라는 또 이것은 뭐 좀 부정적인 뉴스죠. 이런 뉴스들이 혼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왜 포상이 멈췄는지에 대해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본다라면 전쟁이 길어진다라는 것은 양국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특히 이제 글로벌 경제에도 상당히 악재죠. 최근에 이제 전쟁이 다시 양상이 불거지면서 또 미군의 사망자까지 나오면서 유가가 급등함으로써 세계 증시가 출렁거리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를 계기로 해서 일단은 그 협상이 다시 재개되는 쪽으로 우리는 좀 움직임이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희망 섞인 발언을 드리고요. 일단은 전쟁 양상에 대해서는 이번 주 같은 경우 실적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미치는 변수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이런 교전이 이제는 좀 멈춰졌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보면서 다음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글로벌 D램 반도체 시장에 도전장을 낸 중국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죠. 중국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중국 본토 증시에 상장을 합니다. 상장 대여의 등장에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장이 차기 중국 기술 기업 상장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게 스타트업 기업들이 상장을 했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스페이스X가 그렇게 상장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창신 메모리 상장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돈은 한 120조 정도 되는 그 거액의 돈이기 때문에 관심이 상당히 많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매도할 때 창신 메모리 IPO와 관련해서 매도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릴 정도로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그리고 중국 시장에 있어서 반도체 기업이 커나간다라는 것에 대한 긴장감을 자아낸 뉴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창신 메모리 입장에서는 거액의 자금을 이제 IPO를 통해서 조달을 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더욱더 생산 기지를 넓힌다라든지 아니면 기술 개발에 매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부 D램 가격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좀 비싸게 판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차세대 메모리인 HBM과 관련해서는 창신 메모리의 기술이 아직까지는 한국보다는 좀 뒤처지고 있다라는 소식에 안도를 좀 쉴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은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중국의 반도체 기업을 막는다 하더라도 글로벌 자금의 흐름들을 놓고 보면 중국 시장과 한국 시장이 이머징 시장으로 묶여 있습니다.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선진 시장이지만 중국과 한국은 이머징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커나간다라면 글로벌 자금들이 중국 시장으로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창신 메모리의 상장과 관련해서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긴장해야 될 여러 가지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력에 있어서는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앞서가지만 자금 흐름에 관해서는 이 국내 반도체 기업들보다 이제 중국 쪽으로 자금이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 글로벌 인공지능 리더들과 버거와 피시앤칩스 등을 곁두는 맥주 만찬을 즐겼더라고요. 황 CEO가 지난 방한 당시에 국내 재계 총수들과 치맥 회동, 삼겹살 회동을 하면서 이제 좀 관심을 크게 모았었는데 이번에는 캘리포니아 현지 음식을 함께 하면서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자라는 취지로 이 자리가 마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 행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3차 깐부 회동이라고 좀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회동들을 이제 잦아졌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통해서 다양한 우리 이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장기 계약 MOU를 맺었다라는 것도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 된다라는 거죠. 젠슨 황 CEO가 왜 한국의 CEO 그리고 대통령까지 이렇게 만남이 잦아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긍정적인 해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젠슨 황 CEO가 만드는 엔비디아의 GPU 같은 경우 한국산 메모리 HBM과 D램이 없을 경우에 구동 자체가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젠스랑 CEO 입장에서 보면 한국 CEO들과 특히 한국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돈독히 가져가는 것이 자사의 이익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돌이켜 생각해 본다라면 이러한 모습들은 시장에 있어서 일부 우리가 AI 거품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그 AI에 대한 어떤 그 생산의 이제 조금 산업에 대한 과열론 이런 것들을 잠재우는 퍼포먼스가 아니겠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장기 계약을 맺은다라는 어떤 그런 뉴스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단순하게 AI가 거품론이라든지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에 대한 어떤 우려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들이죠. 따라서 이런 젠스랑 CEO와 대통령과의 회동, 특히 이제 여기서 젠스랑 CEO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국의 주식시장 곧 안정을 찾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도 주목해봐야 될 이슈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국내 반도체 기업들을 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식이 아니었나 그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래도 지난주에 조정을 딛고 좀 올라갈 수 있을지 반등할 수 있을지 조금 후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동포들과 만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해당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 반도체 공장 없이는 세계 산업이 돌아가지 않는다라면서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민국을 대체 불가한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위상이 드러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발언을 하기 이전에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쏠림 현상들을 우려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역설적으로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발언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일단 정부의 시각은 일관됩니다. 우리 차제에 국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기술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설비 투자와 관련해서 정부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라는 상황, 신호로 읽혀질 수밖에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께서 특정 기업, 특정 산업을 언급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자칫 잘못 해석하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바도 되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글로벌 산업의 흐름상 반도체 산업이 갖고 있는 위상 그리고 당분간 우리나라 두 기업이 글로벌 반도체 산업 그리고 특히 AI 산업을 이끌 수 있다라는 위상을 재확인하는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한다라면 여전히 우리가 두 기업국 그리고 AI와 관련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투자에 대한 최근에 어떤 변동성은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속 발전 가능성, 지속 주가 상승 가능성에 정책 당국자들의 의지가 실리면서 우리가 이제 증시격언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라는 거죠. 정부가 계속해서 이 산업을 키워가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오늘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무안들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간밤에 월가를 달군 이슈들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한번 듣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일단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주 중반서부터 나오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최근까지 나온 실적들을 놓고 보면 큰 문제점이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우려감을 잠재울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오히려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양호하게 나옴으로써 변동성이 잦아들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을 이번 주에 이제 턴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